안녕하세요. 따저나이즈를 활용한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 어슈어런스라는 제목으로 40분 정도 세션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스코의 김나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질문은 딱 한 번만 드릴게요. 여기서 따저나이즈를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다 들어보셨나요? 손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따저나이즈 쪽에 이제 기본 세션이 오늘 4시 반부터 다른 트랙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디테일한 기술 세션이 지금 이 세션입니다. 그런데 또 아예 좀 오랜만에 들으셨다거나 정말 따저나이즈라는 말씀만 들으셨다면 이제 조금 그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초반부에 간단한 도입부를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기능 그리고 데모와 함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부분일 것 같아요. 저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아예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계신 고객사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을 내부 애플리케이션만 사용을 하시다가 사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를 병행하면서 지금 업무를 보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네트워크는 인터넷 전체의 범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사용자분들은 집에 있던 회사에 있던 아니면 잠깐 공장으로 출장을 가던 공장에서 근무를 하시던 그리고 단말을 노트북을 사용을 하시던 아니면 모바일로 접속을 하시던 동일하게 빠른 경험을 원하십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은 빠른 경험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단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밖에 안 보이세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실상은 이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무언가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이 안 돼요 라고만 말하지만 이게 과연 정말 단말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 내부의 문제인지 그것도 아니면 통신사인지 클라우드 사업자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레이어도 많고 이게 정말 DNS의 문제인지 사용자 환경인지 애플리케이션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통계이긴 합니다만 이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2021년 통계예요. 전체 장애의 70%가 자사의 네트워크, 자사의 장비들이 아닌 외부의 요소로 인해 발생을 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니터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시성에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임직원들 그리고 우리 고객들의 경험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광을 받게 된 솔루션이 저희 따저나이즈입니다. 사용자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엔드투엔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솔루션 소개 그리고 좀 새로 나온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조금 그 솔루션의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지금 이쪽에 에이전트라고 주황색 동그라미가 3개 보이는데요. 이 에이전트가 저희 솔루션의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이라고 하면 트래픽을 들여다본다거나 트래픽을 뭔가 분석 툴에 돌린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실제 트래픽을 일부 사용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실제 트래픽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이 에이전트에서 생성한 트래픽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24시간 1분 간격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에이전트는 왜 3개나 있나요? 하시면 일단 제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PC에 사용자의 단말에 설치되는
에이전트입니다. 이런 맥북이라든지 윈도우즈 PC에 설치가 되고요. 지금은 모바일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는 조금 있다가 그 데모로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단말 모니터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라이트하게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보시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부하를 걸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라이트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사용자 단말에 CPU, 메모리, 와이파이 접속을 하셨다면 와이파이, 유선 접속을 하셨다면 유선 상태와 게이트웨이부터 해서 사용자 단말에서 특정 지정한 웹사이트까지의 네트워크 품질과 애플리케이션 접속 경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클라우드 에이전트는 동일한 버추얼 머신, 서버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에이전트는 24시간 아까 테스트를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4시간 1분 간격, 최대는 1시간 간격까지 해서 특정 인터벌을 두고 HTTP 리퀘스트를 날려서 리스폰스를 받는 그런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에 따라 웹서버의 품질을 판단한다든지 TCP 패킷, ICMP 패킷, 경우에 따라서는 UDP 패킷을 사용을 해서 양단의 네트워크의 품질도 확인을 합니다. 때로는 특정 웹사이트, 웹브라우저 기반입니다만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무언가 메뉴를 클릭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이런 동작을 반복하면서 특정 트랜잭션에 무언가 변화가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좀 위치가 다르죠. 일단 클라우드 에이전트는 저희가 여러 통신사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자 쪽에 설치를 해서 시스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어느 지역, 어디 통신사의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쓰고 싶다고 결정만 해주시고 웹의 대시보드에서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무언가를 설치를 하신다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는 사내에 또는 모니터링을 하시고자 하는 소스의 위치에 직접 설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소스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제 네트워크 엔드 투 엔드의 로스 레이턴시 지터부터 해서 중간에 어떤 홉을 지나가는지 특정 홉에서 로스라든지 경로에서 딜레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공인 IP 기반으로 한 BGP 모니터링을 보면서 뭔가 BGP 경로에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과 함께 HTTP 서버 기반 그리고 DNS도 요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이 많으신데요. DNS 레졸루션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무언가 DNS 서버까지의 품질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 애플리케이션 경험이라고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웹브라우저 기반의 페이지를 로딩하는 속도 무언가 사용자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속도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터넷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건요. 이 모든 테스트들을 전부 종합을 해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루에도 수억 개의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시스코에서 자체적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고객분들이 동의를 구해서 이제 그런 코리레이션을 같이 할 수 있는 데이터도 일부 수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나라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 또는 어느 나라의 특정 통신사에 문제가 있는지를 전체적인 뷰로 보여드리는 게 인터넷 인사이트입니다. 네, 이렇게 사우저나이즈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아까 보셨던 그림이죠. 저는 아젠다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아젠다예요. 새로운 기능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맵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쪽 기능을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클라우드 인사이트입니다. 내부 사내 네트워크에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 같이 연관성 기반의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는 트래픽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단말 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 엔드포인트 에이전트 뷰 2.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각의 세 가지 기능은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시스코 라이브 저희 그 여러 나라에서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얼마 전에도 이제 유럽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쪽에서 진행한 행사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각각의 기능 소개해드리고 간단한 개요 그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끔 이게 어느 기능이었지? 라는 분들을 위해 중간중간 이 지도가 나오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클라우드 인사이트입니다. 클라우드 사스 이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특히나 퍼블릭 클라우드 내부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클라우드 인사이트 이전에 하나 저희가 그 AWS 애저 GCP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그 한 전 단계로 해서 나왔던 기능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트워크 패스 인리치먼트라고 해서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 결국에는 기능 자체는 여기 이 아이콘 보이실까요? 많이들 눈에 익숙하신 아이콘일 거예요. 아마존 쪽, AWS 쪽 아이콘인데요. 그 AWS 네트워크도 그렇고 애저 GCP도 그렇고 일단 AWS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노드들을 당연하게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분들의 요청 중에 하나는 이제 AWS 네트워크에 들어왔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AWS 네트워크 중에서도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를 지나는지 조금이라도 정보를 더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인사이트, 클라우드 내부를 조금 더 보는 기능의 전 단계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별로 굉장히 심플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아이콘으로 해서 이게 애저인지 AWS인지 GCP인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좀 보실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AWS라면 리전이 어디인지 그리고 네트워크 보더 그룹은 어디인지 이 정보를 AWS에서 직접 가지고 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체크 표시 보이시죠? 이게 Verified by AWS 이렇게 표시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쪽에서 갖고 있는 DB가 아니라 AWS DB와 통합을 해서 노드 정보, 노드 IP와 통합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애저랑 GCP도 동일하게 이제 같은 기능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AWS는 조금 더 기능이 들어간 부분이 저희가 사실 다우저나이즈 자체가 이제 AWS 위에 올라가 있어서 조금 더 그 협업 자체가 타이트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면 AWS GA나 CF,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나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서비스 노드의 아이콘으로 표시를 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드립니다. GA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는 뭐 특정 팝을 거쳐서 이제 들어오게 마련인데요. 그 팝에서 GA까지 오는 레이턴시를 측정을 하면서 다른 팝에서의 레이턴시와 측정을 해서 이게 만약에 좀 차이가 많이 난다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서 바로 AWS와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는 JSON 데이터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클라우드 인사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그 경로 부분에 조금 더 정보 제공하는 부분에 더해서 이거는 아예 저희가 새로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클라우드 내의 토폴로지를 저희는 더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셔서 사실 저희가 이전에 슬라이드에서도 보셨겠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드렸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뭔가 이슈가 있고 이 안이 이제 궁금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클라우드 인사이트라는 기능으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내부의 토폴로지를 이제 맵으로 해서 여러 구성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지나가는 트래픽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트래픽에 대한 디테일과 나중에 무언가 설계를 하셔야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변경사항 모니터링이라고 또 꼭지를 달아놨는데요.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떤 맵을 그리는지 뿐만 아니라 이 구성 요소에서 이제 API로 계속 정보를 가지고 와서 각각의 구성 요소의 컨피그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시간 단위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 라는 부분도 쉽게 아실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만약에 사용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쳤을 때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데모는 제가 라이브라서 잘 동작을 해야 될 텐데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저희 다우저나이즈 특징 자체가 이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그냥 솔루션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제일 이해도 빠르시고 뭔가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항상 아주 높으신 분이 오셔도 본인들이 직접 데모를 하시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테스트 자체는 저희가 AWS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 대상으로 해서 이 fxt.net이라는 서버를 대상으로 해서 이 클라우드 에이전트 9개에서 이 AWS 내부에 있는 서버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자체는 페이지 로드 테스트라고 해서 에이전트 내부에 이제 브라우저 봇이 계속 브라우저를 로딩을 하는 테스트이고요. 이 로딩을 하는 테스트랑 동시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다 각각 하나씩, 하나 또는 두 개씩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페이지 로드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서 HTTP 리퀘스트를 보내서 리스판스를 받는 그런 테스트도 컬 베이스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테스트가 돌아가고 있고, 클라우드 쪽은 API를 통해서 AWS 내부의 정보를 받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내용을 보실게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이쪽에 눈이 가셨다면 뭔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신경이 쓰이죠. 저건 왜 대체 저렇게 됐을까? 네. 페이지 로드 타임이 느리다는 거는 사용자분들이 특정 웹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느림을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에 봐야 될까요? 웹서버 자체의 가용성은 어떤지, 리스폰스 타임은 어떤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건 또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 어떤지 어떠세요? 웹서버 페이지 로딩 타임이 굉장히 느려져서 사용자에게 VOC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웹서버 가용성도 흔들리고 있어요. 가용성이 막 밑에 이쪽은 100%이고 이쪽은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고 있고, 리스폰스 타임도 원래 160ms이던 것이 막 1초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는 깨끗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래도 일단은 네트워크 맵을 한번 봅니다. 네. 네트워크 맵도 보실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굳이 확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클라우드 에이전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도쿄, 브라질 여러 이제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해서 AWS 내부에 있는 서버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거치는 ISP 정보, 그리고 AWS 내부의 노드까지 해서 노드 정보가 찍히고 있고, 지금 제가 필터링을 포워딩 로스를 0으로 조정을 해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링크 딜레이는 60ms로 해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AWS 내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실 클라우드 인사이트 기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네트워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웹서버 운영에 조금 무언가 변화가 있거나 이슈가 있는 것 같으니 AWS 쪽에 연락을 해주세요 까지였습니다. 저희도 약간 좀 아쉬웠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내부 AWS 구성 요소를 통해서 조금 더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라이브라서 좀 느리군요. 됐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또 레이어가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벤트 카운트라고 해서 AWS 내부 구성 요소에서 무언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이 조금
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클라우드 에이전트부터 중간에 ISP를 거쳐서 AWS 네트워크를 거친 구간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GA이고요. 조금 화면이 작습니다만, 아이고, 네, 여기가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부분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에서 이제 뒷단의 서버 EC2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맵 그래피컬화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고객분들 방문해서 이런 부분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 어느 구성 요소가 있고 어느 구성 요소가 어디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아실 수가 있대요. 데이터는 다 있으나 이렇게 좀 그래피컬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아까 보셨던 뭔가 가용성이 떨어지고 페이지 로딩 시간이 올라간 부분, 그 부분은 원인은 좀 이 이벤트 카운트가 올라간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좀 보시면 살짝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컨피그레이션 체인지가 일어난 부분에서 좀 색깔이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컨피그 비교 자체의 화면은 NMS 운영하시던 경험이 있으시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이제 컨피그 쪽에 왼쪽에 빨간색은 무언가 컨피그가 있다가 없어진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컨피그가 추가가 되면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VOC를 주면서 애플리케이션이 느려졌어요 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레이어별로 전부 확인을 하시고 AWS의 특정 구성 요소에 뭔가 구성이 변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그 구성 요소의 설정을 관리하시는 팀 쪽으로 바로 노티를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클라우드 인사이트 데모였고요. 그 다음에는 트래픽 인사이트. 네, 이쪽입니다. 트래픽 인사이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 인사이트는 넷플로우를 활용합니다. 넷플로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시스코라서 또 넷플로우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사우전하이즈를 인수할 때부터 고객분들의 요청사항 중에 굉장히 많이 있던 게 이거였어요. 시스코 장비에서 넷플로우 수집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여기에 같이 통합을 해서 좀 무언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 그 기능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아직 리즈는 안 됐고요. 빠르면 다음 주? 좀 그래도 한 달 정도 안에는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넷플로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스위치나 라우터에서 넷플로우를 생성을 시키셔서 넷플로우 컬렉터를 보내시고 그걸 또 다른 분석 툴로 보내셔서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는데요. 이거를 초반에 말씀을 드린 사용자 경험과 연관을 시켜서 무언가 사용자 경험에 변화가 있었을 때 그때 우리의 네트워크는 어땠는지, 우리의 넷플로우 정보는 어땠는지 이 부분을 같이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간단하게 토폴로지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다른 거는 익숙하실 텐데 이제 갑자기 나타난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가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사용자가 있고 네트워크 장비 연결이 되고요. 네트워크 장비에서 무언가 이제 플로우를 생성을 시키는 넷플로우를 설정을 해 두셨다면 이 넷플로우를 어딘가 보내고 계실 거예요. 이 사우전하이즈에서 트래픽 인사이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를 넷플로우 컬렉터로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가상 어플라이언스 쪽, 그러니까 트래픽을 아까 패킷을 생성을 시키고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역할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로우 포워더 역할을 추가를 해서, 기능을 추가를 해서 네트워크 장비에서 넷플로우를 받아서 그 넷플로우를 이제 저희 쪽 사스로 보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데모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도 약간의 문제 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데모 서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해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철저한 라이브여서 지금 시간 보시면 오늘이에요. 오늘 아침이에요. 네, 그래서 직전까지도 계속 언제가 최신일까 이렇게 보다가 왔습니다만 아무튼 라이브 데모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테스트는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즉 사내에 자원을 확보하셔서 설치를 하시고 운영하시는 에이전트를 활용하셔서 주소 내부죠. 사내에 있는 서버로 접속을 시도를 하는 테스트입니다. 동일하게 페이지 로드 테스트이고요. 똑같이 이제 페이지 로드 테스트 중에 페이지 로딩 시간이 느려지고 때로는 빨간색처럼 이제 타임아웃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랑은 조금 다른 그림이죠. 이번에는 네트워크 쪽에서 무언가 변화가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확인을 해야 될 거는 네트워크 맵 쪽입니다. 패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에서 저 마지막에 있는 숫자로 된 게 이제 서버 쪽인데요. 보시기만 해도 뭔가 빨간 게 보이시죠? 네,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포워딩 로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확대를 좀 애매하게 했군요. 잘 보시면 이제 ASR 장비, 예, 당연히 저희 장비입니다. 네, ASR 장비에서 이제 넷플로우를 켜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포워딩 로스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아까 그 트래픽 인사이트라는 기능을 조합해서 네, 넷플로우 정보를 조합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딱 보시면 밑에 테이블 뷰가 나오는데요. 넷플로우 운영하셨으면 굉장히 익숙하신 네, 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는 게 이제 사용자, 아까 그 사용자 쪽에서 특정 그 ARS1000이라는 장비를 거쳐서 그 해당 서버로 가는 트래픽의 양을 나타낸 거고요. 중간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구간이 갑자기 이제 줄어들어 있는 것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이제 또 애플리케이션 레벨로도 살짝 볼게요. 크게 이렇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놀라실 부분도 없습니다만 이제 코어 DC 앱이라는 부분이 이제 스루풋이 많고 그 다음에 핑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래픽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 ASR,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라우터 장비에서 수집한 넷플로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스티네이션을 필터링을 지금 한 상태이고 그걸 필터를 풀면 여러 가지 다른 도착지로 가는 트래픽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시간이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동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많이들 겪는 상황이십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업데이트 서비스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MS의 잘못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제 내부에서 사용자분들이 일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트래픽이 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사용자의 사용자 경험이 그러니까 저하가 일어났을 때 다른 트래픽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NMS 따로 운영을 보통 하시고 만약에 다우저나이즈를 운영하신다 그럼 또 이걸 같이 보셔야 되고 시간대를 맞추셔야 되고 로그를 보시면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넷플로우를 다우저나이즈에서 받으시면서 바로 한 화면에서 비교를 해가면서 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트래픽 인사이트였고요. 네, 마지막 한 가지 기능입니다. 이것도 또 재밌어요. 엔드포인트 에이전트 뷰 2.0이라고 해서 단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 기능이 얼마 전에 이 기능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계속 검토를 이 기능만 하시던 고객사도 계셨는데 아무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1.0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2.0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1.0 대비 좀 좋아진 부분들은 물론 1.0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이제 비교나 이제 모니터링 측면에서 조금 더 개선 사항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각각의 테스트에 대한 결과만 쭉 나열해서 스크롤링을 하시면서 보셨다면 지금은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비교하시고 지금 14개가 선택이 되어 있다고 보고 계신데 이것도 이제 보고 싶으신 애플리케이션만 선택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모에서 좀 보여드릴 부분인데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이제 사용자 단말의 리소스 상황입니다. 사실 리소스에 대해서는 CPU 메모리 값에 대해서는 계속 제공을 드렸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CPU를 80% 쓰는데 그 80%가 어떤 프로세스인지, 메모리를 90% 쓰는데 어떤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그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부분이 MS 팀즈와의 통합 부분입니다. 시스코를 좀 아시는 분이면 왜 웨벡스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리뷰를 할 때도 왜 웨벡스는 없니?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웨벡스는 또 다른 화면이 웨벡스 컨트롤 허브 쪽에 굉장히 뷰가 편안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게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게 아예 통합이 되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MS 팀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PI 통합을 통해서 MS 팀즈 쪽의 대시보드에 직접 통합하지는 못했고요. API를 통해서 MS 팀즈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다우저나이즈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웨벡스 컨트롤 허브 쪽에 다우저나이즈 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구스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다우저나이즈와 MS 팀즈 같이 이제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 굉장히 좋으신데요. 일단은 저희 다우저나이즈 엔드포인트 에이전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협업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장표로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MS 팀즈, 웨벡스, 그 다음에 줌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하셔서 화상 미팅이라든지 미팅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어떤 미디어 서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TCP 또는 ICMP로 네트워크 품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테스트 기반으로 해서 팀즈 미팅 당시에 네트워크 품질을 확인을 하셔도 이 품질을 확인하시고 무언가 품질의 변화가 있거나 이슈가 있으셨을 때 실제로 MS 팀즈 쪽에 데이터와 확인을 하면서 같이 대조를 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던 고객분들이 이런 기능에 대한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즈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저희 쪽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사용한 그 미팅에 관련된 그 사용자 IP 그다음에 시간대를 보면서 이걸 또 팀즈 쪽에 콜 퀄리티 대시보드라고 하던데요. 이쪽에서 해당 미팅을 찾아서 이 사용자가 어떤 품질을 엔드투엔드로 보였는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보셨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 자체도 이제 좀 시간이 걸리고 담당자분들이 다른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MS의 CQD 데이터를 바로 통합을 하면서 바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만 이 화면이 다우저나이즈에서 바로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 유사한 화면이 이제 MS CQD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하나 할 때마다 로그아웃이 혹시 되진 않았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것도 다행히 괜찮네요. 네. 이게 이제 우선은 저희 엔드포인트 에이전트 뷰 2.0인데요. 일부 화면은 이제 나중에 자료 화면에서 보시도록 이제 캡처를 해 두어서 이제 이쪽 위쪽 화면은 이제 아까 그 자료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특징적인 면으로는 위쪽에 이제 사용자 ABE로 시작되는 저는 이 사용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이분의 이제 로케이션 런던에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노트북을 사용을 하시는지 그리고 공인 IP 주소
등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의 데이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인터넷 액세스라고 해서 좀 로컬, 그러니까 사용자에 포커스된 정보를 먼저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제 CPU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커넥션은 와이파이 커넥션, 와이어드 커넥션, 이런 식으로 뭐 게이트웨이, VPN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 쪽에서 수행을 하는, 정기적으로 수행을 하는 테스트입니다. 위쪽에 이제 그 웹엑스라든지 팀즈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팅이 실행이 될 때 진행을 하는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테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HTTP라든지 이 빨간색이 보이는 이 테스트는 이제 이 내부 서버로 HTTP 리퀘스트를 계속 보내면서 리스폰스를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지금은 딱 이게 3월 7일 오후 8시인데요. 오후 8시에 상황만 우선은 위쪽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래쪽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시간대별로 20시, 20시 1분, 2분 이런 식으로 1분 단위로 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테스트의 품질이, 그러니까 어떤 애플리케이션 접속하는 품질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스코어 말고도 이제 HTTP 가용성이라든지 응답 시간, 그리고 네트워크의 로스 레이턴시 또 별도로 그래프로 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로스는 없네요. 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매트릭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전트의 상태도 전체적인 스코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CPU, 메모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간대별로 메모리가 얼마나 사용이 됐고,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을 했는지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은 와이파이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에서 와이파이 접속을 하신 사용자가 로밍을 하셨다면 그 이벤트도 보실 수 있고요. 채널이 바뀌었다면 보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사용자는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게이트웨이라든지 VPN 상태 이런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DNS 상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단말에서 일어나는 로컬한 상황도 이제 로그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선이 끊어졌다, 다시 연결됐다 이런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아무래도 NMS 입장에서 무선 AP를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컨트롤러를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단말 쪽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와이파이가 끊어졌을 때는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업로드를 합니다. 아무튼 와이파이가 언제 연결이 됐고 언제 끊어졌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단말 기준에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로그로 올려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와이파이를 좀 오래 했었어서 이런 걸 보면 항상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세그먼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각각의 이제 에이전트 상태, 커넥션은 어땠는지, 게이트웨이, VPN은 어떤 걸 쓰는지, 상태가 어떤지, 인터넷 쪽의 연결은 어떤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까 애플리케이션 그 가용성이 한 5%밖에 되지 않은 내부 그 애플리케이션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있고, 네.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그래프 형태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시스템 리소스 부분은 이제 CPU, 메모리, 다만 이게 요새 그 워낙 PC에서 구동하시는 프로세스가 사용자분들도 모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표시하지는 않고요. 2% 이상을 넘는 것만 그래도 좀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메모리를 볼까요? 구글 크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크롬의 단순한 이제 메모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PID와 각각에 해당하는 메모리도 같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부분은 아까 MS 팀즈 쪽 CQD 데이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해당 시간에 MS 팀즈 미팅을 진행을 하셨고 이 연동을 설정을 해두신 사용자라면 이렇게 미팅 아이디부터 해서 이제 시작한 시간 그리고 미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비디오 품질, 오디오 품질, 스크린 쉐어링 스코어는 어땠는지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에 슬라이드에 있던 그림이죠. 전체적인 이제 미팅의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사용자가 조인을 하셨었고 그리고 해당 사용자는 어떤 품질을 보이셨는지 특징적인 거는 여기서 이 8분의 사용자가 다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 미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 명이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설치하셔서 이 미팅과 같이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인 거고요. 여기까지가 엔드포인트 에이전트 뷰 2.0의 데모였습니다. 네, 요약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세상이 도래해서 가시성은 없지만 관리해야 하는, 신경을 써야 하는 영역이 굉장히 증가를 했고 기존에 정말 패킷 레벨까지 보셨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모니터링 방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하지 않은 자원의 모니터링 지원을 드리는 Thousandeyes라는 솔루션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어시어런스를 제공하는 3가지 기능, 클라우드 인사이트, 트래픽 인사이트, 엔드포인트 에이전트 뷰 2.0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저희가 이제 또 데모도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항 있으시면 이제 저희 영업팀이나 제 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